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추석 연휴라는 압도적인 대중적 변수 속에서 불꽃 야구는 그들의 새로운 심장 파이터즈 파크에서 대망의 첫 전투를 감행했다.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다. 이는 콘텐츠 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거대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이라는 최고의 포식자들과 정면으로 맞붙은 생존을 건 전략적 포위 선멸전이었다. 이는 단순한 독립리그 팀 간의 경기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동시 시청자 수 20만 명이라는 불멸의 철옹성이 일시적으로 함락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그들은 SBS 플러스 생중계라는 강력한 전략적 동맹의 건재함을 확인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격렬했던 3시간의 공방전이 남긴 전술적 데이터와 숨겨진 전략적 메시지를 심층 분석해야 할 때다. 이 방송은 일시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파이터즈의 미래 궤적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분기점이 되었다. 새롭게 건설된 요새 파이터즈 파크에서의 첫 경기는 단순한 홈 경기를 넘어선 전략적 지위 상승의 선언이었다. 이는 팀이 유랑자 신세를 벗어나 주권을 확보한 요새 고가로 거듭났음을 만방에 알리는 행위이다. 전용 구장의 확보는 파이터즈에게 최적화된 훈련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전력 강화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팬들에게 최상위 몰입형 경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군소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공간은 이제 선수들에게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성역이자 배수진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무대의 개막전 상대로 화성 코리오가 선정된 것은 보도의 서사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코리오는 최근 독립리그 2위를 기록한 강력한 전력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파이터즈와 얽힌 깊은 인연의 건이다. 박찬형, 김경욱 등 파이터즈를 거쳐 프로에 입단한 인물들, 그리고 현재 파이터즈 소속인 강동욱 선수와의 접점은 경기의 감정적 해상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로서 이야기의 전쟁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단순한 승패 이상의 드라마틱한 복수와 우정의 서사를 창출하여 시청자의 정서적 개입을 최고조로 유도한다. 한 전문 미디어 분석가에 따르면 내부자의 귀환 서사는 일반 경기 대비 시청 지속 시간을 평균 25% 이상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된다. 경기 내용 자체는 3시간 분량을 가득 채운 치열한 접전이었다. 이는 콘텐츠 기획의 전략적 탁월성을 입증하는 데이터이다. 특히 박용택의 파이터즈 파크 첫 홈런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닌 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의뢰였다. 다양한 첫 기록들의 탄생은 새로운 전용구장의 신성한 역사를 창조하는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하며 향후 모든 파이터즈 콘텐츠의 영구적인 서사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김성군 감독이 첫 패배 후 라커룸에서 전한 메시지는 이 축제의 분위기에 대한 냉철한 경고로 읽혀야 한다. 이는 새로운 요새에 대한 초기 만족감을 경계하고 실전에서의 적응 훈련을 지속해야 함을 강조하는 전략적 심리전이다. 전용구장 사용의 이점은 명백히 장기적 우위를 제공하지만 낯선 마운드의 투구감과 새로운 펜스의 거리 측정 등 미세한 환경 변수에 대한 전술적 적응 기간이 필요함을 첫 패배가 냉철하게 시사하는 것이다. 이 첫 전투는 파이터즈의 궁극적인 목표와 전술 운용의 기준선을 재확립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팬들의 열광은 콘텐츠의 드라마틱한 흡입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근거이며 제작진은 이 역사적 순간의 기록을 통해 압도적인 서사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23회 방송이 직면했던 가장 큰 전략적 난관은 바로 추석 연휴라는 예상치 못한 비정규 전력의 습격이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라는 불꽃 야구의 고정된 전략적 시간대는 평소에는 충성도 높은 시청자들의 강력한 진입로였지만 민족 대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그 효력이 현저히 감소했다. 가족 중심의 집단 시청 환경은 개인 중심의 스트리밍 환경을 압도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시 시청자 수의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시청자들의 우선순위 전환은 불꽃 야구 콘텐츠의 시청 의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미디어로 분산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지상파 및 종합 편성 채널의 대규모 편성 경쟁은 불꽃 야구 진영에 가해진 결정적인 포위 공격이었다. 이 공격은 단순한 방송 시간 중첩을 넘어선 시청자층의 정밀 타격을 목표로 했다. KBS가 3시간 동안 방영한 가왕 조용필 콘서트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시청자 기반을 굳건히 흡수하여 불꽃 야구의 잠재적인 부모 세대 시청층 유입을 원천 봉쇄했다. 더욱 심각한 위협은 JTBC에서 발생했다. 기존의 경쟁 프로그램인 최강야구가 휴방한 시간대에 배치된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은 스포츠 예능의 동일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청자들마저 흡수하려는 동종 영역의 특수 부대와 같았다. 이 특집에는 대통령 부부가 출연하는 등 국가적인 관심사를 끌어들이는 최고 수준의 화제성 병기가 투입되었고, 이는 콘텐츠 파괴력이 극대화된 정면 승부를 의미했다. 이러한 대형 특집 편성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강력했으며, 그 결과는 최고 동시 시청자 20만 명 미만이라는 정말 오랜만에 전술적 후퇴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시청률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공개 3분 만에 5만 명 돌파, 30분 만에 10만 명 돌파라는 초기 화력은 여전히 인상적이었다. 이 데이터는 불꽃 야구의 충성 시청층이 방송 시작과 동시에 강력하게 집결하는 높은 결집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종 약 15만 4천 명이라는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명백히 이전 방송들의 평균 20만 명대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수치를 평가할 때는 미디어 환경의 포화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 저널리즘 관점에서 추석 당일이라는 특정 변수가 시청률에 미치는 하방 압력은 통상적인 주간 평균 대비 30%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자료 인용 2023년 명절 연휴 지상파 및 종편 시청 점유율 분석. 이 관점에서 볼 때 20만 명을 유지하던 콘텐츠가 15만 4천 명으로 하락한 것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예상 범위 내의 손실이며, 오히려 강력한 TV 예능들의 중첩 방어선을 뚫고 15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는 것은 콘텐츠 자체의 핵심 경쟁력과 충성 시청층의 밀집도가 전례 없이 견고함을 입증한다. 이는 일시적인 환경적 요인에 의한 전술적 타격일 뿐 프로그램의 전략적 가치의 하락으로 해석될 수 없다. 불꽃 야구는 이 데이터를 통해 비정규적인 방송 환경 하에서의 시청자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 귀중한 첩보 자료를 획득했다. 특히 연령대별 시청 패턴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명절 기간 편성 시 콘텐츠 길이, 조정 또는 킬러 콘텐츠 투입 시점을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이 호태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미디어 업계 내부에서는 스튜디오 C1과 SBS 플러스 간의 전략적 연합 전선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억측과 우려가 난무했다. 이러한 의구심의 근원은 스튜디오 C1의 디지털 우선주의 기조 강화에 있었다. 자체 생중계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고척 스카이돔 직관 경기에서 SBS 플러스 중계 소식이 누락되자 전문가들은 이 협력관계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종료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콘텐츠 독립을 향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파이터즈 파크 첫 직관 경기의 SBS 플러스 생중계 확정 공지는 단순한 일회성 계약 체결을 넘어선 강력한 정책적 성명이었다. 이는 미디어 시장의 다층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 깊이를 확보하겠다는 양측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첫째, 비대칭 전략으로서의 유튜브 스튜디오 C1의 자체 유튜브 생중계는 신속성, 저비용 구조, 실시간 상호작용을 극대화한다. 이 선언은 다음과 같은 하이브리드 중계 전략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는 젊은 시청자층 및 얼리 어답터들을 타겟으로 하며 데이터 수집의 자유도와 콘텐츠 포맷의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전진 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정규군으로서의 SBS 플러스라는 TV 채널은 공신력, 규격화된 고화질 송출,
그리고 광범위한 침투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TV 시청 환경은 여전히 중장년층에게 가장 익숙하며 IPTV 채널 번호를 통한 손쉬운 접근은 시장 침투 및 시청자 기반 확장의 핵심 열쇠가 된다. 이 채널은 특히 명절이나 대형 이벤트 시기에 가족 단위 시청이라는 강력한 집단 시청 습관을 활용하여 광폭적인 시청자 커버리지를 확보한다. 결론적으로 이원적 통제 시스템은 디지털의 민첩성과 TV의 안정성 및 공신력을 결합하여 현대 콘텐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적의 전술 공식을 구축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의 변동성에 취약하지 않은 전방위적인 콘텐츠 방어 및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정학적 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이 전략적 파트너십의 재확인은 불꽃 야구를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닌 국가적 미디어 플랫폼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협력이 가져오는 브랜드 가치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전략적 이점이다. 첫째, 공신력의 전이 효과이다. SBS 플러스라는 기존 방송 플랫폼을 통한 중계는 불꽃 야구 콘텐츠에 미디어 공신력을 부여하며 이는 곧 브랜드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직결된다. 단순히 유튜브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TV 방송이라는 검증된 매체에 노출됨으로써 콘텐츠는 더 크고 보수적인 기업 스폰서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된다. 특히 대규모 광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TV 노출을 브랜드 안전성 및 신뢰성의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TV 중계는 디지털 채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광고 수익 확보 경로를 열어주는 재정적 지렛대인 것이다. 둘째, 파이터즈 파크의 미디어 플랫폼화 전략이다. 파이터즈 파크에서의 첫 TV 생중계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은 새로운 전용 구장이 단순히 내부 콘텐츠 생산의 거점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를 담는 공식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구장 자체의 상징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향후 구장 내 광고, 기타 외부 행사 유치, 심지어 구장 명명권 협상 등에서 협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된다. TV 화면을 통해 노출되는 구장의 모습은 장기적인 마케팅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강력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SBS 플러스 생중계는 단지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디지털의 신속성과 TV의 공신력을 결합한 이원적 통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행위며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적 투자이다. 이 하이브리드 중계 전략이야말로 현대 콘텐츠 전쟁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전술 공식이다. 방송 초반에 전달된 지난 회차 재업로드 영상의 비공개 전환 소식은 불꽃 야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통제 및 보안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인해 월요일 새벽에 영상이 내려갔다는 사실은 콘텐츠의 유통 경로와 저작권 관리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미디어 그룹 간의 경계가 흐려진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법적, 운영적 리스크의 대표적인 사례다. 재업로드 영상이 내려간 후에는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에 다시 업로드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공지는 제작진이 콘텐츠 유통의 주도권을 확실히 자체 플랫폼으로 회수하려는 전략적 결단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저작권 문제와 외부 플랫폼의 변동성으로부터 콘텐츠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청자 트래픽을 자체 홈페이지로 유도하여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조치이다. 결국 이 사건은 디지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외부 플랫폼의 유동적인 정책이나 저작권 공격에 취약한 임시 방어선을 구축하기보다는 공식 홈페이지라는 불변의 최종 거점을 통한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병참선을 구축하는 일이다. 시청자들에게 다소 불편을 줄 수 있으나 이는 콘텐츠의 지속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구조 조정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이 경험은 향후 유사한 콘텐츠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를 제시하는 귀중한 선례가 될 것이다. 전술적 후퇴와 전략적 동맹 재확인이라는 격변의 한 줄을 보낸 후 불꽃야구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공격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 두 가지 주요 발표는 팀의 미래 모멘텀과 시청자 재결집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 첫째, 시즌 12번째 직관 경기의 공지다. 동익과학대를 상대로 10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 파이터즈 파크에서 펼쳐질 이 경기는 3부에서 논의된 SBS 플러스 생중계와 맞물려 관심의 증폭을 노린다. 새로운 홈구장에서의 TV 중계라는 이벤트는 연휴 기간 동안 분산되었던 시청자들의 주의를 다시 결집시키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것이다. 예고된 부산 사직 직관 경기와 함께 전직 프로야구 스타인 송승준 선수의 선발 등판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킬러 콘텐츠다. 둘째, 다음 주 24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다. 사직이라는 야구의 성재와 베테랑 투수의 화려한 복귀전이라는 서사적 요소의 결합은 23회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던 시청자들을 단숨에 끌어들이는 전략적 비대와 같다. 추석 연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소된 후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지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시청층의 견고함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23회에 15만 4천 명이라는 수치는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24회에서는 송승준 효과와 연휴 종료라는 복합적 요인에 힘입어 최소 20만 명 선의 즉각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이처럼 불꽃야구는 일련의 방송사고와 외부적 환경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드라마틱한 서사의 제공을 통해 스포츠 예능 콘텐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그들의 다음 한 수가 기대된다.